돈봉투 선거 사건의 송영길이 당의 종용을 받고 조기 귀국해서 출국 금지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본인은 귀국해서 모든 걸 밝힐 것처럼 떠들었었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송영길이 탈당을 했고 또 귀국을 한다는 그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별것 아닌 일로 무슨 구국의 결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댔는데, 결국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귀국해서는 딴소리만 계속 늘어놓는 중이에요. 애초에 이 사건이 시작된 건 어디까지나 지 측근들이 지 선거 때 돈봉투를 뿌린 얘기를 지들이 직접 녹음한 겁니다. 그걸 다른 비리 수사를 하다가 검찰이 우연히 발견했을 뿐이고, 기획을 할 수도 없었고 누가 녹음을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지들이 선거에 이기겠다고 자진해서 뿌린 돈봉투를 검찰이 사주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 말처럼 스포츠 승부 조작을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 되는 게 아니듯이, 정치를 하다가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는 게, 그것도 입수 경로가 너무나 클리어한데 정치 탄압 운운하는 것 그야말로 코미디죠. 여담이지만 제가 정치인의 멘트를 인용하는 일이 잘 없는데 한동훈 장관 멘트는 곧잘 인용합니다.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멘트라서 그렇습니다. 며칠 전 제가 라이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헤드라인으로 뽑을 가치가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 기자들은 그걸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래서 제가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거고, 제발 국힘당 정치인들도 이런 카피 뽑는 능력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의 헛발질에 대한 여론 반응은 차갑다 못해 비웃고 있는 수준이에요. 네이버 리플들은 물론 북괴 본진 다음에서조차 돈봉투 사건이나 송영길의 대처에 대해서는 반응이 전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리플들도 베스트 리플은 아니지만 종종 눈에 띄기는 해요. 또 왜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돌려보냈는지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해서 좀 뻔한 얘기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송영길의 노림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자진해서 검찰을 찾아갔는지, 그리고 왜 검찰은 송영길을 그냥 돌려보냈는지. 민주당이 약물 수사를 방해해온 장구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수사는 고리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모든 수사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번 민주당 돈봉투 선거 수사도 이정근의 알선 수재를 수사하다가 이정근이 분실했다고 주장하던 이정근의 폰을 찾았고, 그 안에서 윤관석, 이성만, 강래구와 돈봉투에 대해서 이야기한 통화 녹음을 찾아냈고, 거기에서 돈봉투를 받은 놈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송영길이 직접 개입했다는 내용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봉투를 몇 개 뿌렸네, 누구를 줬네, 돈을 얼마 가져왔네, 돈봉투를 뿌리고 칭찬을 받았네 하는 통화가 녹음된 그놈들이 전부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사실 무근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만, 지가 한 얘기를 지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나 이걸로 송영길을 잡으려면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송영길이 검찰을 무턱대고 찾아가서 나를 구속하라, 다른 사람 수사하지 말고 나를 수사하라 이러면 마치 겉보기에는 뭔가 책임지는 자세 같고 정의로워 보이고 아랫사람들을 대신해서 막아주는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 송영길을 구속하기엔 수사 진척이 알려지기로는 거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구속이라는 게 아무나 잡아 넣고 싶다고 막 잡아 넣는 게 아니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송영길이 검찰을 찾아가서 나를 조사하라, 나를 구속하라고 요구하는데 거기 검찰이 턱 하고 응해서 조사라도 몇 시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랫사람들, 그 연결고리는 조사할 명분이 그만큼 약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민주당 측은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송영길이 조사에 응하고 있는데 자진 출두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한다는데, 송영길만 부르면 되지 왜 아랫사람들을 다 조사하느냐, 괴롭히려는 것 아니냐, 정치 보복이다. 송영길만 잡아 넣으면 되니까 송영길만 잡아 넣어라. 이건 완전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정치 보복 논리가 되는 것인데, 어차피 나 송영길이 목표 아니냐, 나는 억울하지만 책임지고 나 혼자 감옥에 가겠다, 아랫사람들은 풀어줘라, 뭐 이런 80년대 느와르 필름 같은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자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송영길도 감옥에 안 가고 수사 연결고리는 끊기고, 조사가 미뤄진 송영길 아랫사람들은 신나게 증거를 다 갈아버릴 수도 있을 테고, 결국 송영길도 윈, 돈봉투 받은 놈들도 윈, 돈봉투 준 놈들도 윈, 돈봉투를 배달한 놈들도 윈, 모두가 윈윈하는 민주당식 윈윈 전략인 겁니다.
그게 바로 송영길이 노리는 것이라는 것을 송영길이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요구하면서 했던 그 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자신을 소환하지 않는다. 누가 들으면 검찰이 불러서 입국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큰일 났다고 당장 들어오라고 해서 온 겁니다. 막 결혼하여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 워킹맘 등 20, 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하고 임의 동행하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이 신혼부부나 워킹맘인 게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신혼부부는 법의 적용을 안 받았습니까? 언제부터 워킹맘은 조사할 수 없다는 법칙이 생겼습니까? 전 세계의 여자 범죄자 대부분이 워킹맘이에요. 워킹맘인 게 뭐 대체 어쩌라고? 워킹맘을 때린 것도 아니고 워킹맘을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니고 그냥 워킹맘을 조사했다고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백수맘은 조사해도 돼요? 신혼부부가 아닌 오래된 부부는 조사해도 됩니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그냥 검찰청에 찾아가서 자기 조사하라고 어거지 쓰는 그것 자체가 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 정치 쇼를 하러 나왔다. 돈봉투 수사 못하게 하려고 나왔다. 혹시나 나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자기는 자진 출두까지 했는데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영장 거부되라고 꼼수를 쓰는 중이다. 자기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송영길이 검찰에 출두한 게 얼마나 진정성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송영길이 4월 29일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날 송영길은 집에 없었어요. 그 다음 날에 검찰에 자기 폰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폰에는 송영길의 폰에는 연락처, 통화 내역, 카톡이 전부 삭제되고 초기화된 채로 제출됐어요. 스스로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자의 자세가 전혀 아닌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럴 거면 아예 그냥 새 공기계를 사서 제출을 하지 뭐하러 자기 폰을 제출했냐고 비판받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적당하자 송영길 변호인은 뭐라고 떠드느냐? 원래 폰을 1, 2년마다 한 번씩 바꾸지 않느냐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제출하는 폰을 마침 교체 시기가 돼서 리셋을 해버린 뒤에 텅 빈 기계를 검찰에 제출했다. 교체 시기가 돼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국민을 바보 멍청이로 봐도 정도가 있죠. 저는 검찰에 폰을 압수당했는데 이미 초기화가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그래 미리 삭제를 했구나. 증거를 인멸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송영길이 직접 폰을 제출하고 또 검찰에 찾아가서 왜 나를 조사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는 상황이죠. 빨리 자기를 조사하라고 떠들면서 한편으로는 삭제되고 리셋된 폰을 제출했다. 이건 그냥 파렴치한 행동 그 이상이 아닌 겁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송영길이 집에 있었으면 당연히 바로 폰부터 압수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송영길이 자리를 피해 있어서 폰을 압수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텅 빈 폰을 제출한 거고요. 왜 집에 있지 않았느냐고 묻자 송영길은 한적한 곳에 가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답변합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압수수색할 때는 도망쳤다가 다음날 텅 빈 휴대폰을 제출하고는 3일 뒤에 검찰에 찾아와서 대체 왜 나를 조사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는, 자기는 조사를 받으러 귀국했는데 검찰이 자기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파렴치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짓이죠. 이게 송영길이 검찰에 제 발로 찾아간 이유입니다.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검찰이 조사를 거부하고 송영길을 돌려보낸 이유입니다. 송영길이 제 목숨을 구하려는 쇼에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으니까요. 사실 검찰이 조사를 거부했다는 표현도 잘못됐어요. 약속도 없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득 찾아와서는 나를 조사하라 요구하는 걸 안 받아주는 건 거부가 아니죠. 그냥 예약을 안 하고 식당에 가서 자리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다가 이 식당이 나를 지금 거부했다고 기자들을 불러서 투덜거리고 돌아온 꼴이니까요. 송영길 씨한테 한마디 조언을 드리자면 그냥 기다리세요. 지금 문재인 정권 아닙니다. 니들 정치쇼에 온 세상이 부역을 하던 그 시대가 정권 교체가 1년이 다 되도록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끝나갑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알아서 다 감옥에 쳐넣어 줄 건데 뭘 나서서 자꾸 설레발을 치십니까?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